자, 국강입니다. 모의고사 학습법에 관련된 두 번째 강의예요. 1부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모의고사 타입을 정해서 그거 전에 모의고사의 진정한 취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모의고사의 타입을 정해서 실전처럼 하자. 이게 1부에서 했던 이야기라면 2부에서는 이제 모의고사의 꽃 바로 진정한 실력 향상이 100%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바로 뭐냐? 오답 정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최근에 수업 시간에 이제 오답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숙제로 나갈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드렸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영상으로 남겨놓으니까 중간에 이게 좀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르게 모의고사를 학습하는 그런 자세를 계속 가다듬자라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좀 나태해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 때마다 이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참 좋은 선생님 만나지 않았냐? 너희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좋은 학생들 만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100% 실력 향상이야. 이거는 정말 이런 말 잘 안 하거든 나. 이거 오글거리고 세상에 100%가 어딨어. 그죠? 그런 게 어딨어. 그지? 그래도 맞다고 봐. 이게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상당히 이 오답 정리라는 것은 고차원적인 그런 사고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요즘에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교육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메타 인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학생 본인이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현재 자기의 모습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플랜을 자기 스스로 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이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공부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점수가 이제 아주 잘 나오고 이제 그런 공부 실력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능력입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오답정리법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자신감과 더불어 진정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고 기존의 사고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한 번에 잘 되는 건 뭔 말이야? 어렵고 한 번에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이거를 주간 과제에 넣잖아요. 그죠? 모의고사를 계속 주간 과제에 넣고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가 숙제 목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요. 바로 이 오답 정리를 얼마나 치밀하고 고민스럽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오답 정리를 얼마나 절실하게 하고 있는지가 숙제 검사의 포인트거든요. 선생님 그 뜻을 좀 알아주시고 같이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믿을만 하지 않아요? 아닙니까? 아직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100% 실력 향상의 오답 정리법. 예. 일단은 뭐 간단하게 물론 모든 학생을 갖다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 좀 실력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 펜 아니다 면에. 이 펜 잘 안 나오죠. 잘 나오는 펜 새로 사놓은 걸로 하겠습니다. 실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오답 정리를 토대로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올바른 사고 과정 올바른 그 문제마다 독서마다 올바른 사고 과정을 계속
갈고 다듬어야 돼요. 이런 실력을 올리는 방법이 오답 정리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 그것만 있냐? 또 있어. 정확한 독서는 어떠냐는 거지. 정확한 독서가 생길 수도 또는 더 정확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야. 이런 것들을 실력이 좀 아직은 약한 학생들일 땐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는 지름길이 오답 정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오답 정리가 되겠죠. 그죠? 시간이나 그다음에 어떤 점수는 올바른 사고 과정과 더불어 정확한 독서가 향상되면은 자동으로 딸려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력이 좀 괜찮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좀 할만하다 싶은 사람은 물론 당연히 이런 사람도 올바른 사고 과정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정확한 독서에 대한 생각도 계속 이루어지고 가다듬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거기에 이제 실력이 좀 좋은 학생 같은 경우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보다 나은 독서는 없나? 보다 나은 독서 전략은 없을 것인가? 응? 보다 나은 문제풀이 방식은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 네. 보다 나은 독서 전략. 예. 지금 현재 상태보다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보다 더 좋은 독서 전략. 지금 현재 문제풀이 과정보다 더 매끄럽고 세련된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오답 정리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시간 관리라는 측면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죠. 그죠? 오답 정리에 또 큰 축을 담당하고 있고 요즘 국어 수능, 국어의 트렌드 중에 하나 시간의 압박이잖아. 그것에 대한 관리, 신경 쓰는 것도 오답 정리를 토대로 나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실력. 첫 번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그러면 이제 오답 정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답 정리 순서를 이야기를 하죠. 자, 요 방식을 잘 생각을 하시고요. 다른 과목에서도 이러한 생각이나 고민의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고득점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답 정리 순서는 첫 번째. 채점을 해야겠죠. 일단 문제풀이를 하고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을 하겠죠. 당연히 채점을 합니다. 앞서 이제 1부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당연히 지켜서 이제 해야 되는 건 맞죠. 시간을 지켜서 하든가 아니면은 소요 시간을 기록을 해서 했든가 그 1부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해요. 사후 과정이지요.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하는데요. 채점은 맞았으면 당연히 뭐 하겠지.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맞았으면 뭐 맞았다. 틀렸으면 이렇게 긋고. 그 대신 중요한 건 이제 뭐야? 이제 오답일 때 그러니까 틀렸을 때, 그러니까 틀린 문제에서는 뭐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답 표기만 하세요. 정답 표기만 덜렁 하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에서. 자, 무슨 말이야? 뭐 샘플로 여기 뭐 모의고사 아무거나 이렇게 꺼내놓고 해볼게요. 여기 모의고사 있으면 예를 들어 나 이거 뭐 답 몰라 나 이거 지금 답 몰라. 자, 예를 들어서 니네는 답을 1번을 했다 치자. 1번을 했다. 근데 답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1번이. 그죠?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표시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하라는 얘기야. 더 이상 여기서 뭘 하지 마. 그렇지? 딱 냅두는 거야. 자기가 한 답하고 그 다음에 정답 이렇게 틀렸을 때 요 상황만 놔두는 거죠.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누구나 하는 거고. 그게 바로 1번의 채점을 하는 과정.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했으면 이제 틀린 거 쭉 나오잖아. 그죠? 틀린 상황이 나오잖아. 그 두 번째 이제 뭘 하느냐? 두 번째 과정. 두 번째 이제 오답만 놓고 하겠어요. 이제부터 오답만 이야기합니다. 오답에서 오답을 한 그러니까 틀린 문제에서 오답한 문제에서 니답 있잖아. 니답. 그죠? 니답. 여기 봐봐. 아까 여기서 이거 틀렸는데 니답 요거 1번. 1번이 니답이라고. 틀렸지? 니답. 자, 니답을 놓고 뭘 하냐면은 이것을 답한 이유나 근거를 씁니다. 예. 답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네가 오답을 한 상황에서 그 답을 한 이유나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봐봐.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하겠다. 오답 정리는 시험을 보자마자 식기 전에 해야 돼. 그날 해야 돼. 그날도 아니고 보자마자 해야 돼. 그래야 이런 게 기억이 나지 않겠냐? 그죠? 바로 해야지만 기억이 나겠지. 그죠? 네가 한 답의 이유나 근거를 쓰는 거예요. 써도 좋고 뭐 지문이나 보기에서 이렇게 끌어와도 좋고 별짓을 다 해서 표현만 하란 말이지.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 자, 이렇게 있었어. 1번을 답을 한 상황이 있으면은 뭐 적절하지 않은 문제였는데 1번에서 뭐 행위자가 의무 충돌 상황을 유발한 것이 아닐 때라야 의무 충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적절하지 않으니까 적절하지 않은데 1번을 네가 답한 이유가 뭐 이렇게 표현해야 돼. 여기다가 내가 요거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때만 되는 게 아닌데 내가 본 바로 그러니까 내가 읽은 대로는 내가 읽었을 때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서 요 말이 틀린 것 같다 해서 했다 이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본문에서 끌어와도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쓸 필요는 없고 표현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응? 일본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난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어. 뭐 예를 들어 뭐 여기를 봤는데 이 부분을 이거 나 몰라. 자, 나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건 샘플로 하는 거다. 자, 여기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봤더니 여기에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뭐 이 말이 적절하지가 않았다. 뭐 이런 판단을 해서 그걸 쓴다든가. 니네가 한 답을 한 이유를 적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고. 알겠죠? 아니 뭐 보기에서 도출을 해도 되는 거야. 뭐 끌어서 오든 쓰든 뭐 그 해당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또는 적절한 이유를 갖다가 뭐 밝혀서 적든 간에 뭔 짓을 해서라도 표현을 하란 말이야. 니네가 답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물론 시간을 맞춰서 풀다 보면은 찍어서 그럴 수 있지. 그럼 찍었다고 쓰세요. 네. 그거는 이유나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서 모의고사 연습을 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찍었을 수 있고 100% 찍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짧은 시간에 대충 보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그럼 그 상황이라도 쓰라는 겁니다. 이유를 쓰세요. 찍었으면 찍었다 이렇게 쓰고 찍은 이유 시간 없어서 뭐 이래 되고 지문에서 끌어오든 내용을 밝혀서 이렇게 어떤 특정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걸 밝히든 아니면 뭐 이 내용이 뭐 봤을 때 어떻게 서술로 하든 알겠죠? 자, 그래서 2번에서 먼저 오답한 문제를 놓고 네 답에다가 답한 이유나 근거를 밝히세요. 3번은 이제 오답 상황의 문제에서 정답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이 있죠? 정답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정답을 보고 얘가 정답인 답인 이유나 근거를 뭐 하냐면은 추리를 하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까? 정답인 이유나 근거를 추리해서 써보기. 추리해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해설지를 아직 보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 과정에서는 해설지를 보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1번을 할 때는 이제 답만 보겠지. 1번, 2번, 1번에 2번, 3번에 4번. 답은 보고 하겠죠? 근데 해설지는 안 보고 있다고 아직은. 2번도 안 보고 당연히 3번도 안 봐. 추리를 해서 그게 답인 이유를 밝혀보는 거야. 자, 답인 것만 아는 상태잖아. 지금 다시 또 이거 보면은 아까 뭐 상황. 자, 이제 여기는 색깔을 달리 하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네 답의 이유를 근거를 쓰는 것에 있어서는 뭐 색깔을 뭘로 했으면 이제 정답 3번, 그러니까 3번에 관련된 다시 말해 정답이 왜 답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과정에서는 이제 색깔을 달리하면 좋겠지? 그럼 마찬가지야. 이거를 답만 이게 그러니까 답이 이거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거꾸로 찾아보는 거지. 추리를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 안에서 밝혀내든가. 응? 2번 요 문장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내죠. 적절하지 않으니까 문장 안에서 의미를 발견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만들든가. 뭐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이행되지 않은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의무 충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법적 의무가 아닐 때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든가. 그래서 이 부분만 딱 표시를 하는 거지. 잘못된 거. 이유.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또 본문에서 이거 2번이 답인 이유를 갖다가 본문에서 또 끌어오는 거야. 본문의 상황에서. 근데 뭐 이 부분을 봤더니 이 부분을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것과 2번과 맞지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아니면 써 직접 여기다가 깨알같이 써. 이렇게 해서 옆으로 뽑아서 쓰든 뭐 하든 이렇게 쓰든가 이쪽에다가 쓰든가 뭐 하란 말이야. 아니 이제 보기가 있는 문제라면 뭐 예를 들어 보기가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겠지. 난 틀렸는데 1번이 답이라고 하면 1번이 답인 상황이면 또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고 보기가 이렇게 나왔고 1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문제는 보기에서 뭐 이 부분을 봤더니 이거는 갖다가 보기의 이 부분은 지문에서 이 부분이랑 봤을 때 같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번이 적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거꾸로 추리해서 쓰란 얘기죠. 어렵겠지? 해보라고. 수학이 아니야. 이거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안 될 수도 있어. 물론 그죠? 지문이 이제 너무나 어렵다든가 나의 이거는 그걸 넘어섰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면 그런 문제는 거의 다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해보란 말이야. 일단은 도전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예. 3번에 추리를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 과정. 이게 왜 답일까? 거꾸로 보는 거야. 찾으란 말이죠. 어떻게 됐든 간에. 재밌겠지? 하기 싫으면 다 맞으면 되지. 그죠? 하기 싫으면 많이 맞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오답 정리가 괴롭진 않을 거예요. 자, 3번 했어. 그럼 이제 4번 가. 4번 이제 뭐 하냐, 드디어. 4번에서. 뭐 하겠냐, 당연히. 자, 4번에서는 3번 있지. 3번에서 정답 추리했잖아, 아까. 그지? 정답 추리한 거. 니네가 3번에서 한 거 있지? 3번에서 한 거. 드디어 이제 이것을 뭐랑 보냐면은 해설지랑 놓고 보십시오. 해설지랑 두 개를 놓고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야. 드디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4번 과정을 할 때, 3번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쏘리. 3번만 하세요. 그러니까 정답 추리를 했던 3번 과정을 해설지와 비교를 하란 말이지. 그러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상황이 나올 거야. 첫 번째는 해설지나 내가 추리했던 게 비슷할 수도 있겠지.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있어 자기가. 이거 비슷하네. 그럼 내가 생각한 거랑 비슷하게 맞네. 이럴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해설지와 너희들이 생각했던 추리했던 그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설지를 아무리 봐도 이거 뭔지를 같은 건지 같은 이야기인지 다른 이야기인지는 모를 수도 있지. 맞죠? 세 가지 환경이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셋 다 뭐 좋아요. 좋아요. 이게 비슷하다고 치면은 그냥 씁쓸해하면서 그냥 종료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치 이거는 그냥 끝내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적절하게 추리를 했으니까 바로 반성의 포인트를 생각할 수 있겠지. 야, 그 문제에서 내가 다음에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바로 하면 되겠고. 만약에 다른 이야기라면은 해설지에서 이야기하는 그 경로를, 그러니까 맞지? 해설지에서의 요구하는 그 해설지에서 요구하는 사고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 이 과정을 하려면은 당연히 재독서도 일어나고 보기도 다시 한번 똑바로 쳐다볼 수 있고 선택지도 다시 한번 똑바로 쳐다볼 수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니네가 순서대로 했다면. 자, 과연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사고 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듬고 또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는 반성, 다음에 어떻게 또 내가 시험에 임해야겠다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전략이, 전술이 나오겠네 안 나오겠나 싶어요. 자, 모르겠다 싶으면 만약에 같은지 아닌지 모르겠다 싶어도 뭐 상관없는데,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해설지의 사고 과정을 검토를 다시 해보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 이런 거는 참 질문하기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냐? 야, 이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이 질문의 퀄리티, 이야, 정말 놀라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퀄리티. 그냥 틀리고 선생님 왜 제 거는 안 되고 이게 답입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진짜 고민 하다가 이 결과가 나와서 질문했다. 야, 과연 그 질문 선생님 입장에서 참 학생이 대견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4번까지 했어요. 여기가 이제 오답 정리의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때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해봐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니는 뭐가 늘어야 돼? 당장의 국어 등급, 당장의 국어 점수가 아니야. 근본적인 학습에 관련된 메타 인지,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 있지?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늘 냉철하게 분석하는 능력.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현재 자신을 갖다가 돌이켜보고 이런 식의 과정. 그런 학생들이 과연 시험에서 시험마다 맨날 멘탈이 왔다 갔다 하고, 응? 컨디션 좋은 날은 잘 보고 컨디션 안 좋은 날은 뭐 망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조금 어려우면 그냥 무너지고, 아우 이번 시험은 중간에 이 비문학 지문 때문에 망했어요. 과연 그럴까? 그런 학생들이. 그리고 설사 그렇게 봤다 쳐도 그 애들이 좌절하고 있을까? 그 시험 하나를 가지고. 다음 시험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다음 시험에 잘 보면 되지 뭐. 근데 그게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확실한 자신감이라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오답 정리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공부를 누가 아무리 도와줘도 학원에서 도와주든 과외를 하든 학교에서 도와주든 누가 아무리 도와줘도 결국 공부는 자기 몫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야. 누구나. 맞지? 자기가 안 하면 꽝이다. 지금 말하는 오답 정리가 자기가 하는 공부에 진정한 자기 공부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과정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빨리 할게요.
자, 이 과정까지만 했어도 여러분들은 실력이 계속 늘어날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꾸준하게 해야지. 선생님 이제 한 주에 하나 넣어주잖아, 모의고사. 그죠? 근데 그게 부족할 수도 있어. 그리고 자기가 진짜로 더 이 모의고사 관련된 공부를 꾸준하게 양을 늘리고 싶으면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응? 사설 모의고사를 더 준비해서 할 수도 있고 있잖아. 더 늘리는 거 땡큐란 말이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됐어도 이제 잘했단 말이야. 여기까지가 이제 숙제의 범위겠지. 여기까지가 맞지? 숙제 여기까지 하는 거야. 여기까지를 숙제로 해오는 거라.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과정을 토대로 더 나아가야 돼. 근데 여기 이제 권장이야. 뭐 여기를 필수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 아까 맨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오답 정리 과정은 상당히 추상적인 작업이고 상당히 고차원적인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단은 권장. 자기가 정말로 실력이 빨리 좋아지고 싶다 내지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사실은 이제 오답 정리 과정을 토대로 이걸 넘어가서 이제 생각을 해야지. 그럼 여긴 뭐냐면 오답 정리를 토대로 앞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그 회의 모의고사를 토대로 오답 정리를 토대로 뭔가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냐? 다음 모의고사를 위한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 모의고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 오답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과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특정 부분이 부족하다. 특정 개념, 특정 부분의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어. 물론 이거 좀 넓어. 개념이라는 말은 좀 넓어. 이게 뭐 이게 지금 어차피 얘야. 이거는 사람에 따라 수십 가지 항목이 나올 수도 있거든. 특정 개념 부족. 예를 들어 야 문법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아마 이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 오답 정리 하다 보면 그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야. 야 내가 여기가 약하구나. 아니면 야 내가 어휘가 생각보다 별론가? 문제 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어휘였나? 아니 뭐 있잖아. 뭐 시나 소설에서 뭐 표현법, 표현 기법 뭐 이딴 거 있지 않냐? 내가 이런 게 약한가? 실제 작품에서 못 찾네. 내가 이게 약한가? 내가 이게 약한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특정 개념의 부족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돼? 그럼 공부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남이 시켜가지고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자 아니면 뭐 이번 달에 내가 책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자 이게 아니라 지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야. 야 그날 밤 새지 않을까? 그거를 어떻게 냅두고 잠이 와 사람이. 그치? 하겠지. 내가 당장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그 공부가 오 놀라워. 뇌가 막 정신없이 활동을 하는 거야. 잠이 안 와요. 네,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죠? 특정 개념의 부족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독서 전략에 대한 뭐 수정이라든가 보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이 오답 정리를 토대로 느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은 뭐 보기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응? 아니면은 내가 화법을 할 때는 문제풀이를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문제풀이 전략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든가. 이게 항목이 수도 없이 나온다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항목이 나올 수가 있다고 오답 정리를 토대로. 그러면 자꾸 오답 모의고사가 쌓이고 모의고사 회차가 쌓이고 그다음에 오답 정리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더욱더 느낀다고 지가 부족한 부분 내지는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맞죠? 실력이 늘겠습니까? 안 늘겠습니까? 맞죠? 자, 거기까지 이제 또 했어. 그래, 알았어요.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고. 근데 여기 권장이라고 그랬고, 이건 영감을 얻어야 돼. 니네가 지금 당장,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내가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저 양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야, 내일부터 해보자. 안 돼, 잘. 막연하다고.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아.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가 잘 돼야 돼.
이거 어려워 얘들아. 3번 특히. 하다가 힘들다고. 그래도 해봐야 돼. 되는 건 해봐야지. 안 되면 안 되는데 또 어떡하냐. 죽어라 했는데 안 되면. 다음에 잘하면 되겠지. 천천히 가도 좋아. 내가 아까 1회 1부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많이 당겨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 했어. 이 얘기를.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당겨서. 왜? 니네가 좋아서. 잘하니까. 그죠? 잘하니까. 그리고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 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어. 느꼈어 지가. 오케이? 괜찮지?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교재가 하나 추가됩니다. 선생님 이제 이미 받은 학생도 있고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이제 받을 학생도 있을 건데요. 이게 와야 돼, 니네가 최종적으로. 근데 여기가 오게끔 약간 도움을 주는 교재가 있어. 여기가 오게끔. 여기서 이쪽 단계에서 이쪽 단계로 여러분들이 확장이 될 수 있는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전, 그것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교재가 나갈 거예요. 교재 이름은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모의고사 전략 전술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예, 이름은 항상 즉흥적으로 그냥 워드를 치다가 바로 만듭니다. 보통. 자, 모의고사 전략 전술서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든가 아니면 이제 받을 겁니다. 자, 그 보시면은 뭐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외부 유출이 돼서 절대 안 되는 교재여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제 이거는 생각은 10년 동안 한 건데 이건 이제 작년에 좀 완성을 했어요, 사실은. 모의고사에 있어서 전략서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일로 오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쪽에 올 수 있어. 와야 되거든, 이쪽으로. 그런 것을 도움을 주는 교재가 이제 나갈 겁니다. 이 교재가. 그래서 이거는 뭐 하냐면 체크를 하는 거야. 여기다 뭘 갖다 푸는 게 아니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는 지금 이제 요건 다 좀 수정이 돼 있을 겁니다. 좀 다를 거예요, 이게. 예. 2018년 들어서 좀 수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해당 모의고사 이름을 쓰면 됩니다. 2018년, 뭐 2017년, 뭐 무슨 모의고사, 몇 월 모의고사, 뭐 여기다 쓰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회차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단계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어차피 보면 다 이해해, 니네. 다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자, 1단계에서 오답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부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죠? 다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가면은 전체 오답 문항수를 적고, 여기다가, 그죠? 그 다음에 둘로 또 나눠봤어요. 전체 오답 문항수 적고, 그 다음에 오답 정리, 봐봐. 오답 정리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했던 문항수를 적어. 전체 중에 몇 개가 이렇다, 적고. 그 다음에, 아니야, 오답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답 정리 과정을 거쳤음에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수가 있어. 그럼 적으면 되겠지.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으로 다시 해결이 됐다. 그 어떤 케이스를 선생님이 다 이거 만들어봤어. 네. 창작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교재를 만들 때, 그죠? 그냥 만든 게 아니야.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상황이 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 해결 가능했던 개수 중에 몇 개가 그랬다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마찬가지 여기서도 자, 오답 정리 과정을 거쳤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이제 해결이 잘 안 됐던 그런 상황 몇 개 중에 이제 그 상황이 좀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걸 제가 쓰면 돼. 맞죠? 됐고, 그다음에 뒤에 가면은 이제 또 3단계에서 그러면 이번 모의고사에서 잘한 점이 좀 있을까? 그 체크 한번 해보고 자기가 전반적으로 어땠다 내가.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이 있을 거라. 그것도 항목을 만들어봤어. 그걸 다 체크를 하면 돼. 그럼 되게 체크 과정을 토대로 앞에 페이지에서 했던 뭐 2단계에서 해결이 됐다든가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잘한 거 못한 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뭘 하냐면 이 부분에 이번 모의고사는 내가 어떤 점에 있어 정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번 모의고사의 상황을 지를 평가해 보는 거죠. 본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주 숙제가 됐든 간에 아니면 뭐 내일 모레 있는 뭐 몇 월 뭐 학력 평가가 있든 간에 아무튼 그걸
적는 거지 여기다가. 그럼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신경을 쓸 것인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여기다 적은 내용은 다시 그 다음 회차에 이제 이게 이 내용이 다시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이 과정을 토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실력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예. 자, 이 교재는 한번 받아보시고 자기가 진행을 했던, 그러니까 모의고사 컨셉으로 진행했던 모든 교재를 다 기록을 하세요. 웬만하면. 알죠? 예. 그럼 이제 그걸 토대로 나중에 이제 개인 컨설팅을 할 때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다. 그죠? 이야기가. 그죠? 강조를 했던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 자, 100% 실력 향상이에요.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알겠죠? 고맙습니다.